서울고 3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 7번부터 풀이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느덧 확률과 통계 1단원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문제를 스스로 풀고 이 영상을 통해 1단원을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꼭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을 순서를 고려하여 이 이하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자. 자, 4를 예를 들었는데요. 자, 총 5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n7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먼저 4의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2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2를 한 번 사용한 경우인데 언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를 2번 사용한 경우 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의 조건에서 이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1 또는 2만 사용한다는 것에 유념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을 우리 먼저 2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1만의 합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2를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우가 됩니다. 총 6가지인데 이 6가지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생각을 해보면 6팩토리알을 5팩토리알로 나눈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6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2를 2번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5팩토리알을 3팩토리알, 2팩토리알로 나눈 경우고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를 3번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4팩토리알을 3팩토리알로 나눈 거니까 4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말고 없죠. 자, 따라서 n7의 값은 1, 6, 10, 4를 모두 더함으로 2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가 한 번도 없는 경우, 2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특히 이 경우의 수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세 종류의 카드가 각각 3장씩 총 9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5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다. 세 종류의 카드가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같은 종류의 카드는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세 종류의 카드를 각각 A, B, C로 표현해보면 A도 3개, B도 3개, C도 3개가 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총 5장의 카드를 꺼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세 종류의 카드를 적어도 한 장씩은 꼭 포함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으므로 A, B, C를 일단 하나씩은 뽑아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은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5개 중에 이제 남은 2자리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우리가 A를 뽑을 수도 있고요. B, C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뽑는 순서가 중요합니까? 네, 뽑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를 2개 뽑을 수도 있고 뭐 A와 B 따로 각각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복은 가능합니다. 자, 순서는 상관이 없고 중복은 가능하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중복 조합이 되겠죠. 그러므로 서로 다른 3가지의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C2가 되고 답은 6이 되겠다. 자,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남은 2개를 뽑는 거니까 AA, BB, CC, AB, AC, BC 이렇게 해서 6가지다 라고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 문제는 언제든지 확장되거나 또 다른 문제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는지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4가지를 배웠는데 만약에 순서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상황에서 순서의 개념이 있다면 그거는 순열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순서의 개념이 없다면 조합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순열, 기호로는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도 허용하지 않고 그냥 선택만 한다라고 하면 조합 C가 되는 거죠. 만약에 중복을 고려하는 순열이다. 그럼 중복 순열, 파이,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지만 순서는 상관없다. 그냥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중복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의 개념을 꼭 잘 구별하고 각각의 문제가 어떠한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꼭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주어진 기본 문제들이 다른 문제와 융합되거나 더 복합적으로 나올 때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우리 교과서의 33쪽의 6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꼭 같이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의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2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A, B, C를 합하면 홀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세 수를 합해서 홀수가 된다 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2가지 경우냐? 첫 번째는 모두 홀수인 경우죠. A, B, C 모두 홀수이면 합해서 홀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죠? 그렇죠. 홀수가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 2개는 짝수인 경우에도 합하면 홀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해서 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볼까요? 자, 나 조건을 보면 A, B, C는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유지하고 모두 다 10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자연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홀수 뭐가 있냐면 1, 3, 5, 7, 9가 있죠. 자, 그럼 A, B, C 모두 다 홀수인 경우는 이 1, 3, 5, 7, 9 5가지의 수 중에서 선택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5가지의 수가 선생님이 3, 5, 9를 뽑았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A가 3이 되는 것이고 B는 5가 되는 것이고요. C는 9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5가지의 홀수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A, B, C는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등호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1, 9를 뽑았다. 그럼 역시 자연스럽게 A, B는 1이 되는 거고 C는 9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선택하기를 7, 5, 5를 뽑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7은 C가 되는 거고 나머지 A, B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순서의 개념은 없습니다. 순서의 개념은 없고 단지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 중복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복 조합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서로 다른 5개의 홀수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3가지를 선택해 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 조건에 의해서 A, B, C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조합으로 바꾸면 알다시피 7C3이 되겠죠. 그래서 7, 6, 5, 3,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35가지 35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하나는 홀수이고 2가지는 짝수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홀수는 서로 다른 5가지 중에 하나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뽑아놓고 짝수는 역시 10 이하의 짝수는 2, 4, 6, 8, 10 5가지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5가지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2가지를 뽑으면 됩니다. 자, 이 둘은
홀수를 하나를 뽑고 짝수를 두 개를 뽑는 것은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므로 곱의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홀수를 하나를 7을 뽑았고 짝수 두 개는 예를 들어 2와 10을 뽑았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뭐가 되겠죠? 이 경우에 그렇죠. 나 조건에 의해서 A는 2가 되고 B는 7이 되고 C는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나 조건에 의해서 A, B, C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중복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나 조건에 의해서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 조합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계산해 볼까요? 이 경우는 5 곱하기 자, 5H2는 뭐가 되냐면 6C2가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15가 되니까 75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와 이 경우는 합의 법칙을 적용해야겠죠. 이것 또는 이거니까. 자, 따라서 답은 35 더하기 75 해서 112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 교과서 33쪽의 6번 문제하고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 조건은 오히려 조건이 주어지면서 A, B, C가 자동으로 결정되게 하는 그런 조건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중복의 개념이 가능한 순서는 고려되지 않는 중복조합의 문제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바로 방금 푼 9번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보면은 아까 9번 문제 나 조건에서 주어진 거와 다른 점은 딱 하나. A와 C에는 절대값이 붙어 있다는 거. 그것을 빼고는 아주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순서쌍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절대값이 붙어 있는 이 순서쌍을 먼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을 붙이면 이 각각이 모두 다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정수라는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을 절대값을 붙이면서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바꿔버리면 자, 이거의 순서쌍을 구하는 건 아까 9번 문제 4번 조건을 이용해서 역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8 이하의 자연수는 1부터 8까지가 있죠. 서로 다른 8개 중에 역시 중복을 허락하여 3가지를 선택만 하면 된다. 선택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 조건에 맞춰져서 A, B, C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경우가 아니라 이 A, B, C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C에는 절대값을 떼야 되는데 자, 그 말인 즉슨 A는 음수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C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러므로 두 가지의 경우를 더 곱할 수 있습니다. 곱의 법칙. C도 마찬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C도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렇게 해서 각각 2를 두 번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 조합으로 바꾸면 10C3 곱하기 4가 되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120에다가 4를 곱함으로 48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와 연결해서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의 조건을 이렇게 변형해서 푸는 것도 훈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보다시피 이항 정리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다음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가 10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앞에 항은 전개를 해보면 x제곱 2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앞 뒤에는 x 플러스 a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곱해야 되는데 자, 곱해서 5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x제곱과 곱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당연히 x 세제곱의 개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곱해서 5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x와 곱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x 4제곱의 개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1과 곱해서는 원래는 x 5제곱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x 5제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의 개념, x 세제곱의 개수, 세제곱항의 개수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중에 x 세제곱의 입장에서 보면 x를 3개 선택하는 거죠. x 세제곱, 그 다음에 a는 1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개수는 4a, 왜냐하면 이 값이 4고 여기 a는 지금 개수가 되는 것이죠. x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 4제곱은 서로 다른 4개 중에 x를 4개, a는 한 번도 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는 x 바로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거와 곱해야겠죠? 자, 따라서 개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의 개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곱한 바로 4a. 그 다음에 여기에 개수 2가 살아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 2와 여기 앞에 개수 1을 또 곱해서 2. 자, 요게 최종 x 5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개수 10 x 5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따라서 4a 더하기 2는 10이 되므로 따라서 a는 2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문제. 이 12번 문제는 그 34쪽의 15번 문제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꼭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일 때 오늘부터 15의 7제곱, 일후는 무슨 요일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자, 우리 일주일은 7일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 문제는 15의 7제곱을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그걸 알아야지 무슨 요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이제 이항 정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15라는 숫자는 지금 7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8 더하기 7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8은 다시 7로 분해를 하면 1 더하기 7 더하기 7입니다. 자, 이 각각은 모두 7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경우죠. 그래서 1 더하기 14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의 7제곱은 1 더하기 14의 7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 이항 정리의 개념을 쓰면 7C0 그렇죠? 더하기 7C1 곱하기 14 7C2 곱하기 14의 제곱 7C7 14의 7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4를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항들은 모두 다 7로 나눴을 때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습니다. 나머지가 0이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고 얘만 고려하면 되겠죠. 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15의 7제곱을 7로 나누면 나머지는 요것만 살아있는 거죠. 나머지는 여기 0이고 나머지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자, 그래서 일요일에서 시작하므로 나머지 1, 하나가 남기 때문에 무슨 요일이냐면 바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 정리를 활용한 문제이다. 34페이지 15번과 유사하므로 꼭 같이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3번부터 17번 풀이가 이어지겠습니다.